안녕하세요. 꿈부 최은주입니다. 아니 이거 왜 이래요? 수도꼭지가 이렇게 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 고쳐놓고 가세요. 아니 싱크대는 또 왜 이렇게 금이가 있어요? 이거 매매잔금일까요? 전세잔금일까요? 며칠 전엔 50대 여성분의 매매잔금 일이 있었습니다. 아픔을 딛고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날이었죠.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긴장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70대 오빠 되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막내 여동생이 이제 드디어 집을 산다고 하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이셨겠어요? 무엇을 챙겨야 되는지,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챙겨주고 싶었겠죠. 이는의 오빠의 마음 이해는 이건 아니었습니다. 잔금하기 전에 집을 확인하겠다라고 하셔서 집에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욕실에 수도꼭지를 확인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래요? 이렇게 고장난 거 이대로 해가지고 집을 팔면 어떡해요? 이런 거 설명도 안 하고 집을 파셨어요? 하면서 이제 중개사 탓을 하셨죠. 잔금일에 챙겨야 될 게 수도꼭지 고장난 거? 이건 아니거든요. 이게 임대차 잔금이 아니라 매매 잔금이란 말이에요. 지배 하자에 있어서는 무엇을 챙겨야 되는지 그 중요도에 있어서 순서가 바뀐 거죠. 잔금일은 단순히 돈을 주고 열쇠를 받는 날이 아니에요. 이날은 소유권, 권리를 온전히 가져오는 날이거든요. 깨끗한 권리를 제대로 가져와야 돼요. 그 권리에 문제가 없는지, 집을 제대로 인수받는지, 그게 진짜 핵심인데 진짜 챙겨야 될 것들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잔금일에 이런 것들에 집중하세요. 수도꼭지가 헐렁하다, 형광등이 나갔다, 벽지가 덜 깨끗하다, 이런 거를 챙기시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짐 빠지고 나서 짐이 있을 때 집하고 짐이 빠졌을 때 집하고 상태가 다르긴 하죠. 이게 벽에 이제 가구 자리들, 그 자리들에 얼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마음은 이해해요. 큰 돈 내고 이제 내가 집을 사는데 좀 완벽한 집을 가지고 오고 싶은 거잖아요. 받고 싶은 거잖아요. 이해는 하지만 근데 그건 계약서 쓸 때 특이하게 다 포함된 가격이에요. 매매 가격에 이미 포함된 내용들이거든요. 매매 계약서에는 분명히 그렇게 썼죠. 아래층 누수나 보일러 터짐, 분배기 고장 이런 거 외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들지 않는다. 나머지는 집 가격에 포함된 거다 라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썼단 말이에요. 이미 현 상태 그대로 인수하기로 동의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계약서에 아래층 누수, 보일러, 분배기 문제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집 가격에 포함된 걸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수도꼭지, 형광등 이런 소모품, 싱크대 고장난 거, 문이 고장났다 아니면 싱크대 바닥이 금이 갔다 라는 걸 이제 하자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고지 안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집 매매 진행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담보 책임이 아니라 시설물 고장이에요. 집 가격에 포함된 거죠. 계약서에 이미 다 썼고 인수할 것들 있다라고 하면 에어컨이라든지 인덕션이라든지 썼단 말이에요. 쓴 거 외에는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은 거 외에는 가격에 포함된 가격으로 인수하는 거거든요. 이런 시설물 하자를 트집 잡아서 잔금을 안 하겠다?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돼요. 계약 위반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매수인 여러분이 불이익을 받게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 제대로 못 받으면 수억 원이 위험해질 수 있는데 그 수도꼭지 몇만 원 하는 걸 신경 쓰느라고 이 몇억 원, 수억 원 되는 이 집을 제대로 못 가져오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오늘 신경 써야 할 게 어느 쪽인지 분명해지죠? 그럼 권리를 온전히 가져오려면 뭘 챙겨야 되는지 그걸 얘기해 볼게요. 그럼 권리를 온전히 가져오려면 뭘 챙겨야 될까요? 첫 번째는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이라고 하죠. 등기부등본을 전날 저녁, 잔금하기 전날 저녁하고 잔금 당일날 아침에 꼭 확인하세요. 계약할 때 한 번 봤다라고 확인했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실제로 계약할 때는 없었던 세금과 압류가 들어와서 잔금일을 늦춘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손해배상 청구 이유가 되긴 하지만 이걸 정리하고 제대로 이제 소유권을 이전 받았습니다. 잔금 전날 법무사 선생님들께서 미리 확인도 하시지만 본인도 이렇게 등기 들어가시면 700원이면 뗄 수 있거든요.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등기사항 증명서. 그리고 당일날 아침에도 물론 챙기는 사람이 많아요. 공인중개사도 챙기고 법무사 선생님도 챙기긴 하지만 이거 하나로 여러분 수억 원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집값에 수억 원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꼭 계약할 때도 확인하시고
중도금 있다면 중도금 넣을 때도 확인하시고, 잔금 전날 확인하시고, 잔금날 오전에 꼭 확인하세요. 첫 번째 조건이거든요. 두 번째는 근저당이든 가압류든 이걸 말소하는 걸 상환하고 말소하는 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잔금을 치르셔야 합니다. 매도인이 잔금의 일부를 받고 상환하고 상환 영수증 받고 말소 서류 받고 말소 접수 말소비 같은 경우는 그날 소유권 이전 법무사가 말소까지 처리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 말소비를 소유권 이전 법무사에게 입금하는 걸 확인하고 나머지 잔금을 치르셔야 합니다. 말소비 영수증을 받게 되면 그 다음 말소에 대해서는 법무사 책임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잔금을 입금하셔야 해요. 이 상환에 관련된 상환에 대해서든 이런 것들을 이제 중개사도 챙기고 법무사도 챙길 거예요. 챙기지만 이 과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 상환 영수증, 말소비, 입금 영수증 이걸 꼭 확인하시고 나머지 잔금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비 공과금이거든요. 관리비라든지 가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미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새 안고 매매일 경우에는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죠. 세입자한테 드려야 될 장기수선 충당금이기 때문에 매수인한테 인수인계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세입자한테 중간정산을 해주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매수인이 정산 금액을 받았다가 세입자 나가실 때 반환할 때 같이 정산해 주거든요. 그래서 선수관리비 같은 경우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주는 거예요. 매도인이 관리 사무실에 일정 금액을 예치해 놓는 금액이 있거든요. 선수관리비라고 그걸 매매 잔금하고 별도로 선수관리비를 매도인에게 주고 제일 챙겨야 될 것들은 관리비 미납입금일 거예요. 도시가스 이런 건 중개사가 챙기기도 하는데 선생님들도 이 정산 내역이 꼼꼼하게 나한테 잘 들어왔는지 정산이 됐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집 확인에 있어서 권리 이전하고 이전에 집을 먼저 확인을 하긴 해요. 전체적으로 다 뺀 다음에 짐을 다 뺀 다음에 집을 확인하는데 이 집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계약서상에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계약서상에 아래층 누수나 보일러 고장이라든지 이런 큰 중대한 하자가 아닌 이상은 집값에 다 포함된 가격이거든요. 현 상태 그대로 인수하기로. 이 특약 하나가 대부분의 매매 계약서에 들어가는 특약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매매 잔금날 집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확인해야 될 게 뭐냐, 누수 확인이 있는지 아니면 수도, 변기, 배수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보일러도 한번 켜보세요. 보일러도 한번 켜보셔서 보일러가 고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시고 이런 중대한 하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것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수도꼭지가 헐렁한다든지 벽지가 좀 낡았다든지 뭐 형광등이 하나 나갔어요 하는 것들은 이런 거는 하자담보 책임이 아니고 싱크대, 문자 이런 것들은 하자담보 책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옵션들 붙박이장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조명도 특별하게 비싸게 인테리어 하신 조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인덕션이라든지 이런 옵션들은 서로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떤 비용으로 인수인계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특이하게 목록을 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 특약이 없는 나머지 것들은 집 가격에 다 포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열쇠, 카드키, 뭐 우편한 열쇠, 주차 리모컨 이런 거 사사로운 것들, 음식물 키라든지 인수인계 받아야 되는 것들 개수 확인하시고요. 매매는 잔금일날 모든 게 마무리돼요. 그날 확인하지 못한 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현장 확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매도인이 챙겨야 될 게 뭔가 하는 거를 볼게요. 매도인 분들, 파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권리를 넘겨주는 거잖아요. 권리를 넘겨주는 거라서 서류가 중요해요. 서류에 있어서 매도인감증명서 필요하고요. 초본 필요하시고요. 등기 권리증 제일 중요하죠. 인감도장, 신분증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 가셔서 떼고 나머지는 인터넷, 정부24 떼오실 수 있으세요. 어쨌든 이사잖아요. 이사에 있어서는 2주 전부터 움직이세요. 이사 예약도 하셔야 되고 이사 예약 같은 경우는 한 달 전, 적어도 한 달 전 예약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학교 전학 신청이라든지 인터넷 렌탈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거 어디로 이사 갈 거다, 이사 날짜가 언제다, 이전 신청들을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가스는 이제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일주일 전에는 뭐 관리비, 공과금 이런 거 정산들을 이제 미리 신청을 해놓고 자동이체 해지 같은 경우 해지 신청도 하셔야 되고 이건 이사에 관련된 일정에 있어서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매도인, 매수인
거의 비슷하게 이제 그런 상황을 체크 사항들이 있을 것이고요. 매도인이 제대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서류 준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빠짐없이. 매수인의 서류가 지금 이제 주택수에 대한 게 중요하잖아요. 주택수가 한 채인지 두 채인지에 따라서 취득록세가 중과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대다로 보거든요. 주택수는.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또 꼭 떼오셔야 되고 등본 떼오셔야 되고 신분증 도장 챙겨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체 한도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큰 돈을 보낼 일이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서 집 사고 파는 일도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이체 한도를 늘려서 오셔야 돼요. 정기소 접수 시간이 적어도 4시 안까지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법무사님께서. 그럼 잔금 처리는 오후 2시, 적어도 3시 이전에는 마무리를 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이렇게 대처할 시간이, 여유 시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처할 시간이, 여유가 좀 있어야 되니까 오후 2시 혹은 3시 이전까지는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거래는 항상 증빙 자료를 남겨놔야 되거든요. 소명하라는 경우가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갑자기 누가 어떤 경우에 소명을 해라 라고 이렇게 국토부에서 나올지 몰라요. 소명할 자료들을 증빙에 있어서는 계좌이체가 가장 증빙이 정확하니까 계좌이체로 해야 돼요. 계좌이체를 남겨주시는 게 좋고, 분쟁이 생겨도 계좌이체 기록이 있어서 기록이 남으니까 증빙이 되죠. 그러니까 직거래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서류라든지 이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잘 챙겨셔야 될 것 같아요. 수수료가 아깝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수수료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법무사 비용이라든지 중개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이제 세무사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가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사고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혼자된 여동생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잔금날 꼭 챙겨야 될 게 뭔지, 수도꼭지 고장난 걸 챙기느냐고 소리 높이셨던 어르신의 이야기였거든요. 어르신이 도와준다라고 하면 중요하게 뭘 챙겨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뭘 챙겨야 돼? 매매잔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소유권 이전이거든요. 그 70대 어르신이 동생 아끼는 마음은 이해를 해요. 좀 좋은 집 샀으면 좋겠는데 낡은 집 사고 낡은 집 안에 수도꼭지가 고장나 있으니 속상하셨겠지만 그 챙겨주는 마음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매매에 있어서의 잔금날 챙겨야 될 것들은 서류입니다. 권리입니다. 권리가 제대로 올 수 있게끔, 나에게 권리가 제대로 이전될 수 있게끔 그걸 챙기셔야 돼요. 권리를 온전히 가져오는 것, 집을 제대로 인수해 오는 것, 그게 중요하죠. 다시 한번 요점 정리할게요.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등본이라고 하죠. 계약서 쓴 날 확인하셨을 거예요. 계약서 쓴 날 확인하셨을 거고, 중도금이 있다라고 하면 중도금 입금하기 전에 한번 확인하시고, 잔금 전날 확인하시고, 잔금일날 아침에 또 확인하시고. 갑자기 들어오는 가압류가 있어요. 저도 몇 번 경험하진 않았지만 갑자기 들어온 때문에 잔금을 늦추거나 중도금을 입금을 늦추거나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등본을 돈을 입금하기 전에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이 대출금을 상환했는지 상환 영수증을 확인하시고, 말소에 관련된 책임, 그 말소비를 법무사한테 입금하게 되면 법무사님이 그 말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니까 말소비 입금 영수증 요 2가지는 챙기고 나서 나머지 잔금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엔 관리비, 도시가스 이게 미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세안을 내가 안고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세입자에게 반환할 장기수선 충당금 요거까지 인수를 다 받으신다 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요것도 확인하시고 받으셔야 되는 돈이고, 선수관리비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드리는 돈이고, 요건 매매할 때 다시 인수인계 받는 돈입니다. 열쇠, 카드키, 음식물키 이런 것들은 그 자리에서 수령하시고 정리하시고, 요게 오후 3시 이전에는 마무리돼야 된다. 처음 집 사는 거 겁나는 거 당연한데, 이 영상 보시고 잔금날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무엇을 챙겨야 되는지, 매매잔금일에 있어서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놓치실 거예요. 체크리스트랑 정리본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체크리스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이랑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실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